안녕, 가영입니다. 이제 봄이 돼서 요즘 점점 결혼식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저번 주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진짜 거의 제 1년치 칭찬을 다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자리니까 제 퍼스널 컬러랑 완전히 맞춰서 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봄웜이고요. 저는 라이트 타입이랑 브라이트 타입이랑 비슷하게 잘 받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라이트 톤으로 차분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오늘은 근데 색조가 너무 막 흰기가 가득한 그런 뽀용뽀용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차분한 느낌이어서 가을 뮤트 분들도 어느 정도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반응이 좋았던 메이크업이니까요. 봄웜 분들은 그냥 이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제가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연작의 베이스 프랩을 깔아줄게요. 이 결혼식은 옆집 언니이자 제 영어과의 쌤이었던 제 약간 인생 멘토 같은 그런 언니의 결혼식인데 바닐라코와 자빈드 서울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할 건데요. 제가 너무 글로우 타입은 이제 피부 지속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색깔도 그렇고 이 두 개를 섞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섞으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데 예쁜 제가 좋아하는 상아색이 나와가지고 저 결혼식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가 한 명이 있고 결혼 준비 중인 친구가 또 한 명이 있는데 진짜 어른의 그런 관문에 들어가는 느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드레스 보러 가는 건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는 언니의 드레스를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저 그때 거기서 칭찬받았잖아요. 이거 반응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거의 방청객 알바 수준으로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친구 거를 보러 이제 한번 갔을 때는 그땐 그냥 거의 사진 기사에 이제 빙의해가지고 공주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드레스를 입지 못하거든요. 왜냐, 저는 결혼을 안 할 예정이기 때문에 헤브블러의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저는 이 비혼 얘기를 이게 너무 어리긴 하죠? 20대 초반부터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야,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가 이러는데 그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도 확고하다 보니까 저는 연애도 안 하거든요. 연애도 성인 돼서 딱 한 번 해봤어. 학생 때, 뭐 중딩 때 2주? 한 것도 이제 연애로 쳐주면은 2번을 해본 거긴 한데 그 연애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왜 쟤는 진짜 안 할 앤가 보다 이러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는 야, 그래도 잘 맞는 사람 만나면은 이제 연애도 재밌어, 잘 하게 돼 있어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완전 생판 타인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리고 그 연애라는 게 이게 너무 얘기가 딥해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그 타이틀, 그러니까 연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내 기존 인간관계에서 거의 1순위에 가깝게 변동이 생기잖아요. 순위 변동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그런 친구 관계들 걔네하고 싸운 시간이 훨씬 많은데 얘를 기준으로 내 스케줄표를 짜야 된대. 약간 그것도 그랬고 아이소 팩트를 사용해 줄게요. 또 오랜 시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세번 팩트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순위가 그렇게 막 변동이 있는 것도 그랬고 회피형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저는 연애가 끝나고 나서 그런 회피형, 안정형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저는 회피형이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갈등을 안 만들고 싶고 근데 이거 모든 사람도 약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 전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약간 싸우면서 상대의 그런 밑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보면서 사람이 이제 서로 맞춰가야 된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저는 최대한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않는 걸 제안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 근데 싸우는 건 되게 잘 싸워요. 저 그래서 연애 끝나고 나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연애 끝나고 전투력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제가 남들한테 힘든 얘기를 잘 안 하고 힘든 얘기를 할 때도 약간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볍게 야 나 그런 일 있었어, 아니면 야 그냥 같이 좀 욕해줘, 약간 이런 거. 근데 약간 나 되게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공감을 바라고 막 그런 거를 안 하고, 대신에 저도 남들의 그거를 받는 걸 싫어하고 라이트한 관계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연인 관계라는 게 그렇게 항상 좋은 것만 공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듣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리액션을 해주고 그러는 것까진 괜찮은데, 저는 제 걸 말하기 진짜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게 약간 사회 통념상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연인하고 이제 의지를 하고 막 그런 거? 근데 그게 진짜 안 맞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지금 팔자랑 눈썹은 이 작은 브러쉬를 해주고요. 이마는 이제 앞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홀리카홀리카의 스트로베리 오트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게 핑크인데 약간 엄청 막 뽀용! 이런 흰기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차분한데 명도가 높은 그런 핑크라서 이렇게 좀 차분한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걸로 베이스를 좀 넓게 깔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1년의 경험들? 그런 거를 통해서 저는 연애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이제 한번 터득을 하게 됐고, 눈썹을 안 그렸네? 이거 하고 눈썹을 그릴게요. 언더도 살짝 해줍니다. 눈썹은 다크 브라운으로 그려줬어요. 앞머리가 있었어가지고 따로 브로우 마스카라나 그런 걸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애할 때 남들이 생각하는 그 로맨틱한 거? 밤중에 전화하다가 자기야 보고 싶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되게 서프라이즈로 집 앞에 왔대. 이제 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씻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진짜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갔다 오면 나 지금 씻어가지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오래. 생얼을 보여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나갔다 와서 다시 이제 다 씻어야 되는 게 너무 좀 이상하죠, 그런 이유가. 그래서 이거 남들한테 얘기하면 약간 좀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연애가 안 맞는다, 요걸 이제 체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제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를 24살 때 했어요. 24살이면 솔직히 진짜 어리잖아요. 저 그리고 그때 대학원 휴학 중이어가지고 직업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알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드피치의 뉴트럴 블러쉬를 발라줄게요. 남자친구는 이제 직업이 있고 집이랑도 독립을 했고 그 상태였는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자꾸 그 상태에서 막 결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비혼 주인공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는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 아직이라고 했죠. 사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직 없다 이러는데 막 자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 진짜 생각 아직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막.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얼마 뒤에 또 결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나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또 화를 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나 그냥 얘기도 못하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는 깨달았죠. 사귄다는 거는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이제 사귀는 걸 하긴 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홀리카홀리카의 무얼을 그 위에 이제 덧발라줄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에 25, 26도 너무 어리지 않나요? 전 그 남자친구분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인생 젊을 때 고난을 함께하는 그런 끈끈한 전우애를 다져서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 약간 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 하객 메이크업 하면 좀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차분하게 블러셔도 맞췄고요. 요게 흰기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뽀얗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게 또 음영은 조금 딱 주는 게 사진에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친구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 찍고 온 건 또 처음이었잖아요. 친구들 사진 찍을 때는 핸드폰을 갖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뽀뽀하는 거를 조명 다 끄고 핸드폰 플래시를 이제 켜는 사진을 찍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결혼식을 볼 때마다 나도 결혼식은 하고 싶어. 나도 내가 주인공인 파티를 막 해보고 싶어. 이러는데 이게 인생이 역시 내 맘대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 드레스 보러 같이 갔을 때 와, 드레스 대여비 비싸다 말은 들었지만 진짜 비싸더라고요. 하루 빌리는 게 500만 원.
정말 쉽지 않네. 근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가격대별로 이제 입어봤는데 와, 비싼 게 다르긴 달라요. 왜 그렇게 한 번뿐인 결혼식 요 단어가 마법처럼 이제 그 가격대를 올리게 되는지 알 것 같았던 아이라인은 투샷 아메리카노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에서 이런 연애 얘기? 그런 거는 처음 얘기해보는 것 같은데 편집할 때 저는 약간 지옥이겠지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재밌네요. 그리고 오늘 아이라인은 살짝 이렇게 차분한 일자로, 아이라인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평소보다 살짝 짧게 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해외에서 오신 그런 하객분들도 많아가지고 성운 선언문이나 축사를 다 영어, 한국어 이렇게 두 버전으로 했거든요. 근데 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컬러로 언더 속눈썹 음영 줄게요. 그리고 저 혼자 가가지고 뷔페 먹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여기서도 혼자서 5접시를 부셨는데 옆집 오빠가 보고 놀라더라고요. 가영이 꾸준히 잘 먹는다고. 진짜 맛있었어요. 스테이크도 맛있고 육회도 맛있고 그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갔다 와서 바로 런닝머신을 뛰었는데도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오바이트를 할 뻔했던 그 정도로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컬러로 여기 언더랑 앞머리랑 여기 음영을 줄 거거든요. 평소에는 눈 앞머리까지는 안 하는 편인데 이날은 이제 뭔가 좀 차분하고 음영을 조금 더 강조하고 이게 참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사진에는 또 예쁘게 나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또 하객 메이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언더 삼각존 이렇게 삼각형으로 채웠으면 요 부분이 살짝 비잖아요. 그거는 요 컬러로 조금 더 밝게 하지만 음영은 주면서 그다음에 절대 지워지면 안 돼서 노베브의 컨실러 부분을 사용할게요. 얘는 지우기 힘든 만큼 지속력이 정말 좋아서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이거 너무 매트한 편이어가지고 다른 거를 사용하는데 마스카라까지 해줄게요. 저는 따로 속눈썹을 붙이거나 하지는 않아가지고 대신에 좀 바짝 올라가게. 근데 저 되게 확고한 비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하나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에는 한창 또 사주에 빠져가지고 막 사주를 한 6번은 보러 간 것 같은데 딱 이제 제 사주 이제 그 생년월일 태어난 시 이거 받아서 이제 적어보시면 진짜 모두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다 똑같이 얘기한 게 제 사주가 현모양처 사주라는 거예요. 어머, 이 사주가 결혼을 원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다르게 하면은 요즘에는 꼭 자식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직원이라던가 아니면 내 창작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한대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모든 곳에서 현모양처 사주라고. 다른 거는 막 다 다르게 나와도 그거 하나는 무조건 일치하더라고요. 포컬포스쿨의 쉐딩 스틱 이번에 웜 컬러를 사용해서 이게 또 제가 쉐딩이 조금 지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 위에 한 번 더 덮는 여기 이제 사진상에서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딱 자연스럽더라고요. 여기 이 경계선을 잘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잡아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에뛰드 쉐딩을 사용해서 밝은 컬러로 이제 똑같은 부분에 덮어주고 진한 컬러로 원래 이제 좀 추가 음영을 줄게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걸. 근데 뭐 다행인 건 제 밑으로도 이제 동생이 2명이 더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디올 로즈 골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여기 가장 마지막 컬러로 언더 애교살에다가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하객분들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와, 의상이 진짜 신기했어요. 오신 외국 여성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끝나시로 되고 막 몸이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러니까 이브닝 드레스 같은 그런 거를 입고 오셨는데 우와, 저게 바로 외국의 결혼식 문화? 이러면서 요거는 제가 되게 오랜 위시템을 드디어 청산하게 되었는데 와, 확실히 완전 다르더라고요. 펄이 진짜 하나도 겉돌지 않고 고급진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걸로 살짝 이 중앙에만 조금 더 밝혀줄 브러쉬를 사용해서 첫 번째 컬러를 이 코끝이랑
때 처음에는 이게 약간 연두색에 가까운 골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거 맞나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조그마한 브러쉬로 이 세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저는 라카의 조이풀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오늘 옷을 민트색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맑은 코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얇게 한번 발라주고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준 다음에 바닐라코의 코랄 슈를 사용해서 외곽을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최대한 비슷하게 해봤는데 제가 그때보다 앞머리를 조금 더 잘라가지고 느낌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옷은 되게 이렇게 되게 딱 단정하게 A라인으로 플레어 원피스거든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굉장히 단정하고 봄에 맞춰서 좀 화사하게 그렇게 하고 갔었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수다가 너무 많았는데 영상 괜찮으셨을까요? 다들 즐거운 결혼식 방문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